안녕하십니까. 정리내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의 책 제목이자 만성질환 치료의 새 패러다임인 만병통치, 즉 만성질환 통합치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2000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봉직이 생활을 마감하고 정이 많은 동네인 신림동에 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동네 의원이라서 감기나 위장병 환자도 진료했지만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개업 후 몇 년 동안 바쁘게 지내던 중에 언제부터인지 만성질환으로 치료받던 환자 중 일부분이 간혹 연락이 두절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거나 이사를 갔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평소 관계가 좋았던 환자들이라 그 이유가 궁금했었고, 한편으로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했나 싶어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내원하지 않았던 환자들의 상당수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갔었고, 그 뒤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이나 환자의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저는 왜 고혈압과 당뇨 치료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그런 심각한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지 궁금했고, 그 환자들의 진료에서 제가 소홀하거나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혈관 질환이 발병했던 환자들의 차트를 다시 살펴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죽상경화증인데, 많은 환자들의 진료 내용에 죽상경화증에 대한 검사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개원 초기에도 간혹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죽상경화증의 여부와 정도를 알아보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만성질환자들의 혈관을 일일이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사라진 환자들에 대한 경험과 다른 만성질환자들의 기록을 리뷰하면서 죽상경화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부터 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의 평가에서 기초적인 검사인 혈압 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죽상경화증 여부를 알기 위해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환자의 경동맥에서 죽상경화증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차 신림동 연구는 2010년도에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경동맥 죽상경화증 유병률을 알아본 연구입니다. 결과는 보다시피 당뇨 환자의 경우 65%, 고혈압 환자의 경우 61.6%를 나타낼 정도로 매우 유병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혈압,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이미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한 임상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슬라이드는 각각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두 환자의 경동맥 초음파 검사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48세 남자 고혈압 환자의 경동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경동맥 분지부에 2.2mm 두께의 플라크, 쉽게 말하면 기름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은 66세 남자 당뇨 환자로서 오른쪽 경동맥 분지부 위아래에 각각 1.9mm와 2.5mm의 플라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환자의 치료는 혈압과 혈당을 조절 외에도 기름떡인 플라크의 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혈관을 보지 않고 기존의 만성질환만 치료하다 보면 저의 사라진 환자들처럼 혈압과 당뇨는 조절되었어도 혈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게 되어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발병은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기존의 만성질환과 죽상경화증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바로 만병통치, 즉 만성질환 통합치료입니다. 이 개념을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만병통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기존 만성질환의 치료와 함께
이들 질환에서 가장 많이 동반되는 죽상경화증을 함께 치료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병통치의 세 번째 요소인 생체 지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만성질환과 죽상경화증, 이 두 가지가 통합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신림동 연구에서 보이듯이 단순한 고혈압 당뇨 환자보다는 죽상경화증을 동반하는 환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죽상경화증은 뭐고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증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두 질환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동맥경화증은 좁은 의미로는 동맥이 두껍고 딱딱해지는 것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동맥이 발생하는 모든 퇴행성 질환들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동맥경화증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죽상경화증, 소동맥경화증, 멘케버그 경화증, 기타 혈관 질환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상경화증은 보다시피 동맥경화증과 가장 큰 갈래이면서 대부분의 혈관 질환이 바로 이 죽상경화증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동맥경화증과 죽상경화증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저도 환자들이 죽상경화증이란 말을 어려워해서 동맥경화증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두 질환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동맥경화증은 삼성그룹, 그리고 죽상경화증은 삼성전자라고 본다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죽상경화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상경화증은 동맥의 세 층인 내막, 중막, 외막 중에서 내막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게 정성이고요. 초기에는 내막벽에 지질과 염증으로 인해서 약간 두꺼워집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기름기와 염증이 혼재된 상태인 기름떡, 즉 플라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라크가 더 커지면 협착증이 되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더 악화되어서 플라크가 터져 혈전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이 됩니다. 자, 그럼 초음파에서 실제로 이러한 죽상경화증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경동맥은 혈관벽의 두께가 얇고 플라크도 없는 상태입니다. 죽상경화증의 초기에는 혈관벽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하는데 대략 평균 두께가 1mm가 넘으면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내막 안에 있는 기름과 염증이 혈관 내로 도드라져 언덕처럼 융기하는 형태가 되고 이 언덕의 두께가 1.5mm를 넘으면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플라크 안에 기름과 염증들이 증가하여 혈관을 절반 이상 좁아지게 만들고 혈류의 흐름을 방해할 때를 가리켜 협착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경동맥 죽상경화증의 형태는 크게 전체적인 혈관벽 두께의 증가, 플라크, 마지막으로 협착증,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책 만병통치는 크게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각종 만성질환과 일상의 삶 속에서 죽상경화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파트 2에서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의 의미와 죽상경화증의 대표적인 형태인 내중막 두께와 플라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파트 3에서는 최근 만성질환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심혈관 위험도, 죽상경화증의 치료 약물, 그리고 새로운 생체 지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고, 파트 4에서는 제가 10년 이상 치료하면서 경험한 경동맥 죽상경화증의 치료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5에서는 이 모든 임상 경험과 연구의 종결점인 만병통치, 즉 만성질환 통합치료가 나온 배경, 당위성, 그리고 이를 적용한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모든 챕터의 말미에는 환자들이 흔히 접하는 건강식품에 대하여 간단하게 리뷰한 의학상식 코너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보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이 책의 난이도는 파트가 진행될수록 어려워지므로 일반 독자나 환자분들께서는 파트 1과 파트 5 그리고 의학 상식 코너를 먼저 읽으신 후 나머지 파트를 읽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물론 의료인이라면 순서대로 읽으셔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치료법이 최신이라 할지라도 의학은 놀라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과거의 치료 경험이 새로운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만성질환, 축산경화증, 그리고 1차 예방을 모두 아우르고 매듭짓는 책 한 권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병통치를 통해서 기존 만성질환자들의 진료 내용이 깊이 있고 다양해지면 좋겠고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혈관 질환의 사망률과 합병증이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